실적 발표 이후를 좀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달 초에 사실 삼성전자가 호실적, 예비실적 발표를 했을 때 급락했다 보니까 그 멘탈은 어떻게 잡고 가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실적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제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그 숫자가 중요하다고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향후의 숫자가 중요하죠. 미래 숫자. 이미 지나간 숫자는, 그래, 너네 잘했네. 그 다음에 너 100점 맞은 거 잘했는데, 다음에 또 한 130점 맞을 수 있어? 뭐 이런 거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약간 좀 비관적으로 쳐다보는 거죠. 째려보면서, 야, 너네 어쩌다 한번 그런 거지. 피가 날립니다. 삼성전자 너네 따위가 뭐, 야, 세계 1등을 해? 엔비디아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 야, 그게 말이 되냐? 이제 이렇게 고가운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예. 외국인들은. 근데 그것도 결국엔 그러면 3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와 130점 진짜 맞아버리면, 이거 장난이 아닌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예, 근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그 숫자, 이미 지나간 숫자는 뭐 하이닉스가 아직 공개를 안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외 이익이 얼만큼 더 있는지, 그 다음에 두 회사 모두 주주환원은 어떻게 할 건지. 예. 이번에 많이 벌었는데 노조들한테만 돈 뺏기지 말고 주주들한테도 줘야 되지 않아? 주주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 일부 막 시위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러면 그 주주환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이번에 나와준다라고 하면 또 시장에 또 뭐 이 모멘텀이 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당국에도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거죠.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한 규제도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된다. 근데 오늘 발표 뭐 이혁원 금감위원장인가요? 예, 그분이 발표하신 거 보니까 3천만 원 한도 이제 3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저는 이 시기도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이번 주가 진짜 중요한 주인데 지난주에 했어야죠. 그쵸. 예. 근데 이제 꼭 이걸 또 31일 날 해요. 근데 그것도 뭐 며칠 땡긴 건 2, 3일 땡긴 거죠. 거래일로 따지면 하루 땡긴 거예요. 맞아요. 예. 거기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문제 변동성이 진정이 안 되면, 한마디로 사고 다 터지고 나면 이제 자기 재산 대비해서 뭐 거래량을 제한한다든지 뭐 이렇게 네. 한다라고 좀 얘기를 하시는데, 뭐든 간에 빨리 좀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정책이라는 거는 항상 속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정교함도 그쵸. 중요한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 다 올라오고 나서 부동산 잡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미 이제 시장의 변동성은 극도로 커졌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뭐 악재가 있어서 한 3% 빠지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근데 10%가 빠진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심한 거죠. 그쵸. 네, 지수가 10% 빠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건 시장이 기능을 못 한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럼 나스닥이 하루에 막 10%, 20%씩 빠지고 10%씩 빠지고 5%씩 빠지면 미국에서 난리 날 거야, 아마.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수는 뭐 5% 빠지는 건 아무것도 아닌, 5, 6% 빠지는 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뻑하면 사이드카가 걸리고, 근데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다른 종목에 영향을 또 주죠.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코스닥 보면은 오히려 이 정부 출범하고 나서부터 더 밑으로 빠졌어요. 힘듭니다, 많이. 네, 전 세계 꼴찌 시장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예. 코스피는 여전히 아직도 뭐 그래도 한 50% 이상 올라와 있다라고 보지만, 올해 들어서. 근데 그게 거의 2배 이상 올라갔던 게 50%로 깎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보면은, 좀 정책 이슈들도 좀 잘 좀 써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 개인분들도 이제 2배짜리 하다가 실패하니까 이제 미국 가서 3배짜리, 4배짜리 하신다는데, 예, 그런 것도 좀 자제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항상 도박판에서 돈 잃어서 판돈 올려봐야 나중에 가면 내 돈만 없어져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런 투자도 조금 좀 자제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소극적 분할 매수 구간입니다. 소극적 분할 매수 구간. 네, 여전히 이제 현금을 아끼면서 아주 이렇게 폭락이 나올 때, 공포지수가 극에 달할 때 오히려 조금씩 사는, 그러다가 이제 추세가 전환될 때 더 사는 거예요. 예. 예, 원래 물타기는 추세가 좀 바뀐 다음에 사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현금이 좀 있으시거나
뭐 이런 여유가 있는 분들은 지금은 조금씩 남들이 학을 뗄 때 원래 사시면 싸게 사죠. 공포에 손 나가기가 쉽진 않지만. 그렇죠. 예,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외에 반도체는 워낙 지금 변동성이 크니까 오히려 뭔가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구간인 것 같고 반도체 외 섹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수익이 날 때는 조금씩 챙겨가는 건 괜찮은 전략인가요? 반도체 외에 근데 수익이 나나요 지금? 뭐 어렵긴 네. 하지만 뭐 이제 바닥에 돌려고 하는 화장품 뭐 이런 좀 일부 좀 좋고 조선도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빼버리고. 그렇죠. 예, 지금 뭐 조선, 방산, 원전 다 안 좋죠. 예, 현대로템이 조금 안 좋게 나왔다고 방산 전체를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심리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약합니다. 그래서 또 ETF의 부작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현대로템 이슈인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빠지고 LIC도 빠지죠. 이게 이제 방산 ETF에 묶여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예, 이제 이게 지금 여타 종목은 그럼 어떡하냐? 예. 답은 나와 있어요. 삼성전자하이닉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2%대에서 2, 3% 적어도 2%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올라갈 때도 물론 이제 지금 반등이 세게 나올 때는 아마 같이 반응할 텐데 어느 정도 한번 반등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삼성전자하이닉스가 너무 급등해도 수급을 뺏기고 예. 너무 하락해도 심리가 나빠지면서 더 빠지고 그리고 그걸 팔아서 또 삼성전자하이닉스 사러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또 생기고 이게 아까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처럼 수급에 의해서 지금 다른 종목들은 피해를 더 보고 있다. 예.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그래서 내 종목이 뭐 내가 투자를 잘못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매니저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산운용사 운영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포트폴리오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삼성전자하이닉스가 빠져서 다른 게 좀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다른 것도 같이 빠지니까. 그러니까요. 예, 뭐 우리가 해지라는 이야기를 늘 하는데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 뭐 금융주가 좀 덜 빠진다, 뭐 좀 덜 빠질 수는 있지만 같이 빠져버리니까 이게 계좌를 어떻게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의도에 아마 신규 자금 받은 쪽들, 올해 신규 자금 받은 쪽들은 다 지금 마이너스 50% 이상 빠졌다고 그래요. 예, 그렇죠. 올해 들어갔으니까. 예. 근데 보면 생각해 보시면 전력기기가 고점 대비 한 50% 빠져 40% 50% 빠졌으니까 이제 사면 되겠지 그러는데 반도체 빠지면 같이 빠져버리죠. 그러니까요. 예. 조선도 위에서 한 40% 넘게 주용받았으니까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 한다 그러니까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실적도 좋고 하니까 샀는데 삼성전자에서 10% 빠지니까 도로 다 빠지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제 의미가 없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추세 하락이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하락에 지금 뭐 조정이라고 하기엔 좀 심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하락이 좀 멈춰져야 된다. 네, 그러면 대안들이 많이 생기겠죠. 최근에 보면 어제도 그랬고 최근에 며칠 이제 삼성전자하이닉스가 한 뭐 1, 2%대 상승을 하고 시장 분위기가 조금 돌아서면 종목이 상승 종목 수가 엄청 많아지죠.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워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조정이 나왔으니까. 얘네가 이렇게까지 빠져도 돼? 뭐 실리콘2 얘가 뭐 PER이 8배가 말이 돼? 이러고 이제 사긴 사는데 올라가다가 또 이러면 또 빠지는 거예요. 이제. 예, 이게 악순환이 좀 반복되고 있다. 그럼 고리가 끊어지려면 일단 삼전하이닉스가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 그건 주도 섹터가 꺾이면요 다른 섹터는 더 꺾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좀 모멘텀을 찾아볼 수 있는 게 SK 하이닉스 ADR. 29일부터 국내 본주랑 상호 전환이 가능해진다라는 뉴스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본주랑 ADR 사이의 괴리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 괴리율이 축소될 가능성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본주의 가격이 현재 좀 고평가되고 있다. 본주에 비해서 그러한 ADR 가격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물량이 너무 적어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TSMC는 거의 한 20%인가 25%인가가 지금 되고요. ADR 물량이. 지금 이게 내일부터 아마 교환이 가능할 텐데. 그렇죠.
그게 이제 유상증자에서 만든 그 신주가 내일 상장돼서 그런 거거든요. 이제 ADR은 먼저 상장을 시켜놓고 그걸 이제 아마도 증서를 먼저 상장을 시켜놓고 네. 본주가 이제 발행되는 건 내일이어서 이제 서류상으로 하면 내일부터 이제 이론적으로 교환이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 전체 시총이 2.5%예요. 굉장히 적네요. 네, 너무 적죠. 예, 그래서 그걸 한 10%까지는 늘려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비트리지 거래라고 하는데 이제 서로 차익 거래를 이제 하게 되면 그러면 기준이 어느 정도 맞춰지겠죠. 예. 계류율이 줄어들겠죠. 근데 지금 TSMC도 근데 한 15% 계류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해야 한 15에서 20% 정도까지인데 어제 이제 하이닉스 ADR이 빠졌죠. 한 8% 가까이 빠졌는데 그 오늘 만약에 하이닉스가 안 빠졌다라고 하면 딱 계류율이 15%였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렇게 빠지니까 또 다시 한 30%로 벌어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중요한 건 ADR도 올라야 됩니다. ADR 가격이 계류율이 있다 한들 그쪽이 오르지 않으면 여기 같이 빠지니까. 예. 예. 그럼 여기 15% 맞춰졌네. 우리는 그럼 보합으로 시작해야지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교환된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계류율이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그닥 크게 고려하지 않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수급이 얼마나 유입이 되는가 이 부분들, 그쵸. 그리고 실적에 대한 예. 코멘트들 예.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겠네요. 향후 이제 시장이 이제 의심하고 있는 것들 좀 해소를 시켜줘야죠.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지금 회장님 개인적으로 이제 재산 분할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면 배당을 더 해야죠. 예, 그 SK 하이닉스가 배당을 받으면 스퀘어가 가져가고 스퀘어가 또 배당을 하면 SK가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하이닉스가 배당을 늘리는 게 최태원 회장님 입장에서는 좋죠. 예, 그럼 관련해서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이번에? 근데 그거 이자를 더 주려고 배당을 늘리기는 좀 그렇지만 예. 배당을 더 줄 만한 근거는 있죠 지금. 예, 그러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더 준다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그리고 최태원 회장님 그 위자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조도 안 되잖아요, 그죠? 9,440억. 그러니까 9,440억이면 지금 주 SK 17.9% 갖고 계시거든요. 예. 주식을 팔겠습니까? 안 팔죠. 예, 그러면 담보대출 받겠죠. 옛날에 삼성전자 이제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을 때 주식담보대출 다 받아갖고 상속세 냈잖아요. 예. 예, 그거랑 비슷한 구조로 가지 않을까. 그래도 이자가 아마 하루에 한 1억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자를 좀 덜 내려면 이자 비용이라도 마련하려면 예. 로펌에도 한 400억 이상 줬다는 것 같은데 이자 비용이라도 마련하려면 결국에는 배당을 좀 늘리는 게 좋겠죠. 예. 그러면 주 SK도 배당을 늘리겠죠. 결국엔 지주사들은 자회사한테 받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예, 그러면 스퀘어나 SK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겠죠. 예, 이번에 실적 발표와 함께 체크해 봐야 될 만한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